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온몸이 뻣뻣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느낌, 혹시 매일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는 그 느낌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약 드시면서 지내보라고. 그렇게 약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5개 되고, 어느 순간 식탁 위에 밥그릇보다 약봉지가 더 많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삶인 걸까요?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만성질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7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사망의 78%가 만성질환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86%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고 평균적으로 2.2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고혈압의 당뇨, 관절염의 고지혈증까지 병원을 끊을 수 없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에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환자를 치료해온 한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단 하나의 원칙, 바로 항염증 식사법입니다. 이분은 약 대신 식탁을 바꿨고 그 결과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핵심을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푸른 생선으로 염증의 불씨를 끄는 방법. 두 번째, 래끼 색깔 채소와 과일로 활성산소를 잡는 방법. 세 번째,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으로 장을 살리는 방법. 네 번째, 통곡물과 식이섬유로 염증 수치를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법. 다섯 번째, 염증을 부르는 음식을 식탁에서 완전히 치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항염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염증 지표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몸속 염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프고 혈관이 좁아지고 온몸 여기저기가 쑤신다며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그때뿐이고 약을 끊으면 다시 통증이 돌아오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 통증과 염증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제영양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체내에서 염증의 소축 진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물질이 하는 일은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염증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면 소방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고등어, 연어, 꽁치, 청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포막이면 충분합니다. 구이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튀김은 오히려 나쁜 기름이 더해지므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주에는 고등어 구이로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 주에는 연어 스테이크를 한번 추가해 보시고 셋째 주부터는 꽁치조림이나 정어리 통조림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통조림도 오메가3 함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석 달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던 증상도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보충제보다는 생선을 직접 드시는 것이 흡수율도 높고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채소와 과일의 색깔이 진할수록 염증을 잡는 힘이 강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채소는 그냥 몸에 좋으니까 먹는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이 염증을 잡는 원리를 알면 먹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장기를 손상시키고 결국 온갖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해줍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국내 상용과채 60종을 분석한 결과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의학연구 다이제스트에서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사망률과 만성질환 발생률이 더 낮았습니다. 핵심은 다양한 색깔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색은 블루베리와 가지입니다. 블루베리를 매일 한 줌씩 드시면 체내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브로콜리와 시금치입니다. 주황색은 당근과 호박입니다. 매끼 식사 때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포함시켜 보십시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일과 채소의 껍질을 가능하면 벗기지 않고 드시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고 당근도 껍질을 살짝만 벗겨서 드시면 훨씬 많은 항염증 성분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하면 비싼 보충제를 떠올리십니다. 약국에서 10,000원, 20,000원짜리 유산균을 사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식탁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 유산균 공급원이 있습니다. 첫째, 김치입니다. 김치 1g에는 무려 1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 된장입니다. 셋째, 청국장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맛을 위한 반찬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0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발효식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눈에 띄게 다양해졌고 혈액 속 염증 지표 19가지가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의 장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장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전신 염증을 잡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김치는 매끼 작은 종지 한 그릇이면 됩니다. 된장찌개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드시면 좋습니다. 청국장은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김치 중에는 살균 처리가 된 제품이 있습니다. 살균 김치에는 유산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된 생김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재래된장이 공장에서 빠르게 만들어낸 된장보다 유익균이 훨씬 풍부합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감기에도 덜 걸리고 전반적인 활력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통곡물과 식이섬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하루에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중 염증 수치가 최대 54%나 낮았습니다. 의학신문에 보도된 연구에서도 매일 적정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그룹은 염증 지표인 시반응 성단백질 수치가 25%에서 5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이섬유가 이렇게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반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장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식이섬유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꿔주십시오. 현미, 보리, 귀리, 수수, 검은 콩을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흰쌀 70%에 잡곡 30%로 시작하십시오. 위장이 적응되면 둘째 주부터 잡곡 비율을 50%로 올리시고 한 달 후에는 잡곡 70%까지 늘려보시면 됩니다. 빵을 드실 때도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면을 드실 때는 메밀국수나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잡곡밥으로 바꾼 뒤 2달 만에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항상 더부룩하던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잡곡 비율을 너무 높이시면 소화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음식을 식탁에서 완전히 치워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색깔 채소를 드시고 발효식품을 챙겨 드셔도 한편에서 염증을 부르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손으로 불을 끄면서 다른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겁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서 초가공 식품 섭취를 10% 늘릴 때마다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초가공 식품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최대 50%,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끊으셔야 할 것은 첨가당입니다. 달콤한 음료, 과자, 빵에 들어가는 액상과당과 정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염증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시킵니다. 둘째로 끊으셔야 할 것은 트랜스지방입니다. 한 연구에서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가장 많은 여성의 염증 수치가 78%나 더 높았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긴 과자, 냉동 피자 같은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로 줄이셔야 할 것은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아질산나트륨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달콤한 음료를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십시오. 둘째 주에는 과자와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간식을 대체해 보십시오. 셋째 주에는 소시지와 햄 대신 달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채워보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바꿔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 한 어르신은 입이 심심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니 오히려 가공식품이 느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맛 자체가 건강하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염증을 방치한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첫째, 혈관 질환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벽을 서서히 두껍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염증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정상인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염증이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은 결과입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미국 국립보건 통계센터 연구에 따르면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당뇨병의 중증도가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치매입니다. 미국 버밍엄대 연구팀이 6,500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인이 된 이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염증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기억력과 판단력을 앗아가는 겁니다. 넷째, 암입니다. 네이처 노화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세포의 정상적인 복제 과정에 오류가 생기면서 암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만성염증은 대장암, 위암, 간암 등 주요 암의 위험 인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근감소증과 노쇠입니다. 염증 물질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이 염증 때문에 더 빠르게 소실되고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노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경고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시는 세 가지 함정입니다. 첫째, 보충제만 믿는 것입니다. 오메가3 캡슐, 비타민 알약만 드시면서 식단은 그대로인 분들이 계십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조수단이지 나쁜 식단을 상쇄해주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둘째,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강황이 좋다고 강황만 드시고 블루베리가 좋다고 블루베리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염증 효과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작용할 때 극대화됩니다. 셋째,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식단의 변화가 몸에 나타나려면 최소 4주에서 8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방법들은 한두 가지 영양소가 아니라 몸속 염증을 끄는 시스템 전체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넣어주면서 동시에 나쁜 것을 빼주고 장 환경까지 개선해주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풀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구이로 드십시오. 오메가3가 염증의 불씨를 직접 꺼줍니다. 두 번째, 매끼 식사에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채소와 과일을 2가지 이상 포함시키십시오. 껍질째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십시오. 장내 유익균이 살아나면서 전신의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네 번째,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통곡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십시오.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 수치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공식품, 첨가당, 트랜스지방을 식탁에서 치워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나쁜 음식이 함께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등어 한 포막 굽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흰쌀밥에 잡곡을 한 줌 섞어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빼고 보리차를 채워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한 달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석 달이면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지고 1년이면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이웃 어르신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식탁을 바꾸고 그 식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